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다우드라는 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요. 시다우드는 침엽수예요. 소나무과에 속하는 시다 나무입니다. 그리고요. 식물들은 보면은 똑같은 그 오리진, 근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토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연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화학 조성이 조금씩 달라져요. 심지어 조금씩 달라지지 않고 아주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다우드도요, 똑같은 시다 나무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자연환경, 어떤 토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화학 성분들이 차이가 나고요. 또 에센셜 오일의 작용들은요, 어떤 화학 성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다양한 작용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도요, 얘가 아틀라스 시더우드인지 히말라야 시더우드인지 버지니아 시더우드인지에 따라서 그 작용이 또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지역에 따라서 자라는 지역에 따라서 화학적인 구성 성분의 차이가 그 효능에까지 이 작용에까지 미칠 정도로 어느 정도 크게 벌어지는 이런 에센셜 오일들 그 해당되는 식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아마 유칼립투스 같은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유칼립투스도요, 에센셜 오일의 종류들을 보면요, 그 식물 학명으로 봤을 때 유칼립투스 정말 다양한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오일들 중에서 딱 지금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 작용을 하는 에센셜 오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처럼 이 시다우드도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떤 호흡기에 쓰고 싶은지 아니면은 나의 콩팥을 좀 강장시키는데 쓰고 싶은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쓰고 싶은지 피부를 좀 수렴작용을 좋게 하는데 쓰고 싶은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어떤 시다우드를 써야 되는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라면서 화학 조성이 달라지는 이런 식물에는요, 이름의 그 앞부분에 어디에서 자라는 식물인지, 어느 토양에서, 어떤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지에 대한 그 힌트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 시더우드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시다 나무겠죠. 버지니아 시더우드는요, 미국에서 자라는 시다 나무예요. 근데 아틀라스 시더우드 하면 아틀라스라는 지명은 사실 지금 현재 지도상에는 없잖아요. 고대 전설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틀라스잖아요. 그래서 아틀라스 시더우드?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 거지? 네, 이건 좀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틀라스 시더우드는요,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에서 자라는 시다 나무가 아틀라스 시다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뒤에 있는 게 그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명이거든요. 식물학명이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똑같은 시다우드, 시다 나무라고는 하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그 향을 맡아보잖아요. 향이 너무나 달라요. 사실 아틀라스 시더우드하고 히말라야 시더우드는 거의 비슷한 향이 나요. 그런데 버지니아 시더우드를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같은 식물, 같은 시더우드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향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히말라야 시더우드나 아틀라스 시더우드 같은 경우는요. 달콤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톡 쏘는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을 표현할 때는 이걸 발사믹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달콤하면서 무언가 톡 쏘는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오묘한 그런 향이 나요. 이 아틀라스 시더우드랑 히말라야 시더우드는. 근데 버지니아 시더우드를 딱 맞잖아요. 이 완전 그냥 나무 냄새예요. 그윽한 나무 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향이 다른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 시다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는 아틀라스 시더우드, 히말라야 시더우드, 버지니아 시더우드 얘네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살펴본다면요. 사실 이 각각이 가지는 그 작용들이 그 본연의 작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다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다,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기 좀 힘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토양에 따라서 화학 조성이 다르고 그 향조차도 다른 이런 에센셜 오일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차이에서 또, 이 화학 조성의 어떤 차이에서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작용하는 어떠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근데 여기서 주로 아틀라스 시더우드랑 히말라야 시더우드는 그 작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틀라스 시더우드, 버지니아 시더우드 이 두 개를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얘네들을 추출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틀라스 시더우드든 버지니아 시더우드든 똑같이 이 나무 있죠. 나무랑 톱밥에서 추출을 해요. 스팀 디스틸레이션, 수증기 증류법을 통해서요.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오느냐. 이거 우드 칩은요, 나무를 조각조각 잘게 자른 거죠. 그 나무를 조각낸 그 조각들을 한 30에서 50kg 정도 모아가지고 수증기 증류를 했을 때 1kg 정도의 에센셜 오일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다우드는 이 나무 자체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에센셜 오일 사용할 때 안전성 중요하죠. 시더우드는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아틀라스 시더우드든 버지니아 시더우드든 히말라야 시더우드든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고요. 자극이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네, 이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시다우드의 어원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여기에 어떤 성의 일부인 것 같죠. 탑 같기도 하고 이런 건축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영국 아일랜드 지방 가가지고 이 건축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영국이랑 아일랜드 지방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건축물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이 출처 보면은 얘가 어떤 곳인지 나와 있어요. 솔로몬 템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이요. 고대에 되게 유명한 왕 있잖아요. 현명함의 대명사로 통하는 솔로몬 왕이요. 네.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 기억이 나실까요?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어떤 아이의 가짜 엄마가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하면서 막 우기는데 진짜 엄마가 이 아이를 되찾으려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솔로몬 왕에게까지 가서 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진짜 둘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그러면은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둘이 반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판결을 내리죠. 근데 진짜 엄마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죽지 않으니까 차라리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펑펑 울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엄마구나 그거를 가려냈던 그 현명한 왕이요. 그 솔로몬 왕의 성전이요. 성이 있는 그 터예요. 그 터에서 이 탑 하나가 남아있는 사실을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시다우드에 왜 갑자기 솔로몬 왕이요? 네, 이 솔로몬 왕의 이 사원, 성전을 지을 때 여기에 사용된 건축 자재가 바로 이 시다우드로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시다우드, 이 나무의 이름이 왜 시다우드가 되어 있는지 그 어원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 사원, 솔로몬 성전의 일부 잔의 그림을 가진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다우드는요, 아라비아어로 원래 그 어원이 케드론이래요. 네, 그리고 이 케드론이라는 거는요, 그 뜻이 파워, 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솔로몬 왕, 이스라엘 대제국의 왕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지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담긴 그 상징들이 이 왕이 살던 터전에, 이 왕이 살던 성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성전을 지었던 주재료가 시다우드니 이 시다우드에도 그 솔로몬 왕의 힘과 지혜가 깃들어 있다라고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캐드론, 파워라는 뜻의 단어에서부터 시다우드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다우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번영과 풍요, 어떤 영적인 힘의 상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좀 더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시다우드는요, 옛날에 그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요. 그런 개념조차 없을 그런 고대 시대에는요, 향수를 주로 이렇게 고체 향수 형태로 썼는데, 이런 나무에서 어떤 향료를 채취할 때는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있죠. 소나무, 우리에게 익숙한 건 소나무의 송진이잖아요. 근데 시다우드에서도 그런 소나무의 송진처럼 그 시다우드 나무의 진액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액을 모아서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에센셜 오일 중에서 그 레진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 있죠. 대표적인 게 프랑킨센스, 미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는 이 시다우드도 그 레진의 형태로 향료로 이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다우드 레진을 가지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방부 처리에 사용을 했대요. 고대 이집트의 방부 처리 하면 제일 먼저 미라가 떠오르죠. 그리고 이런 방부 처리 말고 화장품이나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시다우드였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시다우드 나무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있는데 거기에 이 시다우드가 바로 생산성과 번영의 상징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 이 시다우드라는 이름이 생긴 어원이랑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상징이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만 이 시다우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고대에 이런 의학이 시작된, 의학의 역사의 그 초창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저술에서도 이 시다우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디스코리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네, 이 사람도 시다우드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렌이요. 갈레누스라고도 부르는 이 갈렌이라는 고대의 아주 위대한 의학자 중에 한 명이죠. 히포크라테스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의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 중에 한 명이 갈레누스거든요. 근데 이 갈레누스도 시다우드가 우리 몸에 정화작용을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정화작용 중에서도 어떤 부분의 정화작용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물의 순환 시스템에서의 정화작용이 있죠. 그 부분에서 시다우드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런 시다우드의 효능들, 작용들 중에서도요, 바로 우리 몸의 물의 순환에서 정화작용을 해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작용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시절에는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 시다우드 나무의 어떤 화학적 성분들 조사를 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생리학적인 영향을 미치나, 연구할 방법이 없었죠. 경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다우드의 작용들을 똑같이 이 의학자들이 그 시대에 이런 의사들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다우드에 대한 소개라고 할까요?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다우드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다우드가 우리 몸에 하는 주요 작용이요. 아틀라스 시다우드와 버지니아 시다우드의 주요 작용이 좀 다릅니다. 아틀라스 시다우드 같은 경우는요, 호흡기하고 피부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버지니아 시다우드 같은 경우는 콩팥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아틀라스 시다우드의 작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호흡기계예요. 호흡기계의 작용은 대표적인 작용이 익스펙토런트하고 안티카타랄 작용이거든요. 익스펙토런트, 거담 작용을 이야기해요. 우리 목에서 막 가래가 끓을 때 그게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아무리 퇴퇴 뱉어도 나오지 않고 목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답답할 때 있죠. 그럴 때 이 가래를 잘 배출해내게 하는 작용이 익스펙토런트, 거담 작용이거든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아틀라스 시다우드의 주요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안티카타랄이요. 혹시 카타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타르성 염증. 안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카타르성 염증을 억제해준다는 거,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카타르가 무엇이지? 무엇이길래 이거를 억제시켜주고 완화시켜준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틀라스 시다우드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틀라스 시다우드에는요, 이 주로 호흡기에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되는 화학 성분들이 세스키테르펜이랑 케톤 성분들이에요. 얘네들이 강력한 점액 용해 효과를 가지는 걸로 판명이 됐거든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 호흡기에서 점액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근질근질해서 계속 기침을 유발하고 할 때 이 점액들, 이 끈적끈적한 점액들을 묽게 만들어 줌으로써 얘네들이 잘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카타르나 기침, 만성 기관지염에 이 아틀라스 시다우드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미지인데요. 여기가 기관지가 지금 우리 코에서부터 입에서부터 여기 코랑 입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랑 입이 연결된 이 캐볼티 공간이요.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사진은요. 이렇게 이 코와 입이 있는 이 공간에서부터 폐로 연결되는 이 통로를 단면으로 딱 잘랐을 때 그 안의 모습이에요. 이 안으로 지금 공기가 지나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브론키는 기관지예요. 건강한 기관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염증 상태에 있는 기관지염이 생겼을 때 기관지의 모습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거 물어본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림으로 그 차이를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일단은 색깔이 여기는 베이비 핑크색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 옅은 핑크색으로 되어 여기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염증을 염증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아주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그 부위로 혈액이 몰려가서 빨갛게 충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염증 상태다, 인플라메이션이다 라고 여기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점막만 빨갛게 충혈되고 부어오르면 이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또 하나. 이쪽에는 안쪽이요. 이렇게 이 살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막에 무언가 쌓여있지 않고 점막 그 자체가 보여요. 깨끗하게. 그런데 기관지염이 생긴 이 점막은 어때요? 뭔가 누런 게 끼어 있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뮤코스. 점액질이 껴 있다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그런 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점액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점액이 나오는 건요, 사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액이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이 적당히 나오지 못하고 너무 많이 나올 때, 그리고 이 나온 것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배출이 되면 좋은데 배출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끈적끈적해지면서 이렇게 달라붙을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목이 답답하고 이 점액들이 더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게 여기 이 공간을 채우면은 이거 숨구멍이잖아요. 숨구멍으로 폐로 공기가 드나드는 숨구멍인데 이 숨구멍이 좁아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이물질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목에 뭐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그런 느낌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이 진짜 막 반사적으로 내가 억제할 수 없게 나오는 기침도 있지만 이 목에 뭔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이 깝깝한 느낌 때문에 그거를 떼어내고 싶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게 여기 이 점막에 이 뮤커스 점액질이 달라붙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아틀라스 시더우드가요, 여기 이 점액질 성분의 이 화학 성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끈적끈적하던 이 성분을 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물처럼 묽게 되면은 얘네들 우리가 캑 해서 뱉어냈을 때, 여기서 이 가래 끓는 소리를 제가 표현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리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캑 해가지고 뱉어냈을 때 시원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처럼 묽어져서 캑 해서 뱉어내서 시원하게 이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딱 떨어져 나오고 깨끗한 점막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자극하는 이런 물질들이 사라지니까, 이물질이 사라지니까 기침도 잦아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몸에서 어떤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도요,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남아서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게 되면은 걔는 그때부터는 이제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바로 걔가 독소가 되면서 그 자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액질들이 바로 그런 독소가 돼서 이물질이 돼서 기관지 염증을 계속해서 점점 더 심화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틀라스 시더우드의 이런 세스키테르펜, 케톤 성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작용을 해서 이 점액질을 묽게 만들어서 캑 뱉어냈을 때 다 나가게, 깨끗이 나가게 하면은 네, 독소가 될 뻔했던 이 점액질들이 다 나가게 되면은 염증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염증 반응도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미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더라도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던 이 자극원이 사라지게 되면은 염증이 이제 완화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틀라스 시더우드가 기관지에 어떤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불편함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담 작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익스펙토런트요. 먼저 이 거담 작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기관지 점막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 벽 부분이요. 기관지 이 통로, 이 기관지 빨대라고 생각하면은 이 빨대를 구성하는 이 벽 부분이요. 이 벽의 안쪽을 점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이 부분 있죠. 이게 바로 그 빨대 안쪽의 점막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점막을 그 안쪽, 빨대 안쪽 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죠. 여기 보면은요, 세포들이요, 몇 가지 세포들이 여기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머리카락처럼 털이 난 세포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원주 선모 상피 세포라는 거거든요. 네, 세포 이름은 까먹으셔도 돼요.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선모가요, 빗자루 역할을 해줘요. 이게 이물질이거든요. 우리 기도, 이 기관지를 통해서, 숨구멍을 통해서는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공기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는 어떤가요? 엄청나게 많은 이물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물질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기도 안으로도 들어오게 되죠. 물론 코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걸러내는 작용을 하지만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이 기관지까지 쑥 들어오는 이물질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폐까지 들어가는 거는 막아야 돼요. 폐에 염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관지 차원에서 얘네들을 다 처리를 해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우리 몸은 모든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왔을 때 일단은 이 선모로 얘네들을 바깥으로, 여기가 즉 이쪽 방향이에요. 코랑 입으로 다시 올려보내요. 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쓸어 올려가지고 우리가 가래로 뱉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자들이요, 문제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할 때도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은 손으로 집어서 버릴 수도 있고요. 눈에 잘 띄니까 청소기로, 저기 뭐 있네 하면 쑥쑥 빨아들이거나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금방 청소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은 어때요? 깨끗한 것 같은데 걔네들이 남아있죠. 청소를 그것까지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이 미세한 입자들을 좀 뭉쳐가지고 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버리기 쉽게, 배출되기 쉽게 만드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세포들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세포에 방울방울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뮤커스 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점액을 생산해내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가요, 점액을 만들어서 이 통로로 배출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이 선 보이시나요? 약간 투명한 이 층 있죠. 여기가 이제 요 세포들이 생산한 점액을 분비해서 만들어진 이 점막층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막을 생산해내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흙에다가 흙보다 밀가루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밀가루 반죽할 때요, 그냥 밀가루만 있으면 걔네들 서로 절대로 뭉쳐지지 않죠. 막 밀가루 그 가루가 풀풀풀 날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루 막 이렇게 쑥 들어가 기침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주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달라붙어서 반죽이 돼 덩어리가 되죠. 바로 이 원주 선모성피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이 점액이 분비가 되면 이 점액질이 그 밀가루 반죽하는 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물질들을 반죽을 해가지고요, 덩어리가 커졌으니까 이제 쓸기 편해졌죠. 여기에 이물질 있구나 하고 쑥 쓸어서 이 위로 올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아주 작은 미세한 이물질들이라도 다 뭉쳐서 반죽을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위로 올려보내서 우리가 가래 형태로 뱉어낼 수 있게 만드는 작용이 바로 우리 기관지. 지금 이 클래스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 모두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기관지, 우리 목 안쪽에 있는 이 기관지에서요. 끊임없이 이 섬모가 빗자루질을 하고요. 점액질이 분비가 되면서 이 이물질들, 아주 작은 이물질을 뭉쳐서 버리기 쉽게 모아가지고 마치 우리 쓰레기 모아가지고 쓰레기 봉지째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바깥으로 계속 배출을 해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작용을 봤을 때 이 기관에서요, 기도에서 점액을 분비해내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용인 거죠.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1차적인 방어 기제거든요. 그래서 점액질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기관지나 폐에 이물질들이 그냥 마구마구 설치되면서 여기저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심각한 건강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맙게도 우리 기도에 이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빗자루질을 해주고 열심히 이 점액질로 이 이물질들을 뭉쳐서 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면서 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자극이 되는 정도가 센 놈들이 여기로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 있죠. 그러면 걔네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폐까지 열심히 가가지고 이 폐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더 심각한 상태, 우리 몸에서 경보가 더 세게 울리겠죠. 얘네는 절대로 폐로 들여보내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점액질을 더 많이 분비해서 걔네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게 이 반죽할 수 있는 점액질을 더 많이 분비해낼게 하면서 마구마구 점액질들을 분비를 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분비를 해내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몸도 위급한 상황이니까. 우리도요, 어떤 일 할 때요, 뭔가 상황이 되게 다급해요, 위급해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렇게 좀 차분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반응을 하고 필요한 만큼만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액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데 여기 들어온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이 점액질과 또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점액질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나왔으면 할 일하고 배출돼야 되는데 배출도 못하게 여기 다 달라붙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관지 자체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려면요, 일단은 이 점액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서 이물질들이 그때그때 청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익스펙토란트 거담 작용에는요, 기도 분비를 촉진해주는 작용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틀라스 시더우드가 하는 작용 이거죠. 기도 점액을 용해해주는 작용이요. 여기에 점액이 분비가 됐는데 이 이물질들하고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네들이 너무 끈적끈적해져서 여기 달라붙어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끈적끈적해진 점액질들을 다시 묽게 만들어서 이게 여기 달라붙어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좋은 형태로 다시 만들어주는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거, 기도점막을 용해해줘서 묽게 만드는 것도 이 스펙트럼도 거담작용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아틀라스 시더우드가 해주는 작용이 바로 이 작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점막 윤활은요, 이거는 기도 분비 촉진이랑 연결되는 작용이에요. 기도 분비 촉진을 시도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기에 세포가 이미 파괴돼 버려서, 점막세포가 이미, 원주 섬유상피 세포가 이미 파괴되어 버려서 점액 분비가, 아무리 이거를
분비를 하도록 도와줘도 제대로 분비를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떤 약품을 통해서 양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자연적인 점막 코팅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여기 점막 코팅을 해주는 거. 그게 점막 윤활 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거담작용, 익스펙토런트는 크게 기도 분비를 점액이 잘 나오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나온 점액이 끈적끈적해서 달라붙지 않게 묽게 용해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기도 분비하는 작용이 고장이 났을 때 여기에 인공적으로 이 점액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로 여기를 코팅을 해주는 거. 이 세 가지 작용이 익스펙토런트, 거담 작용이고, 네, 아틀라스 시더우드는 그 중에서 기도 점액을 용해해 준다. 끈적끈적해진 이 점액을 다시 묽게 만들어서 여기서 딱 달라붙지 못하게 잘 떨어져서 이 기도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익스펙토런트 작용이랑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작용이 있었죠. 아틀러스 시더우드의 작용 중에요. 항카타르 작용, 영어로 안티카타르인데요. 카타르는요, 이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카타르가 도대체 어떤 증상을 카타르라고 하는 건지. 네. 어떤 증상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맞춰보실래요? 사실 카타르는요, 카타랄 인플라메이션, 카타르 염증, 이게 풀네임이에요. 근데 이거에서 앞에 것만 따서 그냥 편하게 간단하게 카타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점막 표면에 발생하는 삼출성 염증을 카타라 인플라메이션, 카타르 염증이라고 합니다. 점막 표면, 어떤 점막일까요? 우리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거, 기도 점막 있었죠. 기도 점막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점막 표면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점막을 이야기를 해요. 입안에도 점막이 있죠. 그리고 눈에도 점막이 있고, 콧구멍, 코 안에도 점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은 어때요? 위점막 있죠. 장점막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는 점막이라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 위치가 존재를 해요. 표면이죠. 이 껍데기 부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속살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 부분이 점막이잖아요. 그 점막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그 점막에서 배출하는 점액질이 많아질 때 그걸 카타르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지금 콧물을 흘리고 있죠. 네, 제가 이 콧물 그림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콧물을 흘릴 때도요, 그냥 콧물이 이렇게 한번 찌그르고 마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감기나 비염이나 어떤 코에 증상이 있을 때요,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코에서 콧물이 완전히 계속 줄줄줄줄 흐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카타르라고 하거든요. 네, 카타르 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액이나 점액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상태인 거예요. 왜요? 염증 때문에요. 그럼 혹시 여기서 장액은 뭐고 점액은 뭐예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먼저 점액은요. 우리 바로 앞에 살펴봤던 게 점액이에요. 기관지의 점막세포에서 점액을 분비한다고 했죠? 바로 그 점액이에요. 그래서 콧물이 나오는 것도요. 이 콧구멍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점막을 이루는 세포에서 점액을 분비한 거, 그게 콧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장액은 뭘까요? 장액은요, 혈액의 성분이에요. 혈액의 성분 중에서 혈장 성분이요,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게 혈관 밖에 다른 액체 성분들과 섞여서 이렇게 콧물처럼 분비가 되는 것을 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분이든 관계없이요. 장액이든 점액이든요. 점막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게 분비되고 있는 상태일 때 카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카타르 작용, 이 비정상적으로 장액이나 점액이 분비되는 상태를 완화시키는 작용은요, 다시 말하면 항염작용,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액이나 장액이 너무나 많이 분비되는 건 염증 반응의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거 분비되는 것 좀 멈추고 싶으면은 염증을 멈추면 얘네들이 분비를 멈춰요. 그러니까 항카타르 작용은 염증을 멈추는 작용인 거죠. 그래서 항카타르 작용은 항염 작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아로마 세라피 많은 책들에 보면요. 시다우드의 작용의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항염작용에 대한 게 메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그림은요, 제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면역계의 염증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사용했던 그 그림이에요.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서 혹시 이 염증에 대해서 그리고 염증에 해줄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클래스를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카타르 작용과 관련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A가요, 건강한 상태는 아니네요. 여기, 이게 피부 표면이거든요. 피부 표면에 상처가 났어요. 여기 뭐 긁히거나 뭐 칼로 베이거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세균들, 초록색이 세균들이 펫소제는 네, 우리 몸에 침입한 이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여기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혈관이거든요. 이 세균들을, 이 이물질들을 얘네들이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증식해 나가지 못하게 처리를 해야 되죠. 네, 얘네들과 싸워서 얘네들을 무력화시키는, 얘네들의 물질을 군대를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군대가 이 혈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군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백혈구죠. 네, 면역세포들이 이제 혈관이라는 이 도로를 타고서 쭉 여기까지 이동을 해요. 손상이 있는 부위. 이물질이 침입자가 침입한 데까지 쭉 이동을 해요. 다음에는요. 이 혈관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려면 이게 혈관벽이에요. 혈관벽을 통과해서 나와야지만 이제 여기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여기 히스타민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서 좀 더 해드리고요. 평상시에는요, 백혈구들이요, 이 혈관벽을 잘 통과하지를 못해요. 혈관벽이 이렇게 세포들이 벽돌을 쌓듯이 촘촘히 쌓여져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 담벼락 사이로 우리 쑥 들어가는 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틈은,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아주 조그만 구멍들이라서 우리 몸집이 통과하기에는 그 구멍 너무 작죠. 백혈구들한테 혈관벽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염증이 발생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혈관벽 사이가 넓어져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백혈구들이거든요. 이 백혈구들이 이 구멍 사이로 쑥쑥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쑥쑥 빠져나가서 여기 침입자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쪽 A와 B의 혈관을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혈관이죠. 근데 A와 B의 혈관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일까요? 이 동그란 애들은 적혈구거든요. 적혈구의 숫자도 B가 더 많고 백혈구의 숫자도 B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더 많아진 혈액 성분들을 다 여기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 혈관의 넓이, 혈관의 직경도 더 넓어졌죠. 도로가 더 확장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혈관이 확장이 된 부위로 혈액들이 막 몰려오면서 겉에 피부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 혈관의 색깔처럼 빨갛게 달아오른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충혈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이 넓어졌으면 백혈구만 여기로 빠져나오느냐? 백혈구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구멍이 넓어졌으면 이제 이 혈액 속에 있던 성분들, 이 백혈구보다 크기가 작은 성분들은 여기로 평소보다 더 많이 쑥쑥쑥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액에 있는 물 성분이 있어요. 액체 성분이요. 혈장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혈액에 포함된 물들이 이 혈관 밖으로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삼출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그 물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장액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스타민은요, 이제 염증이 여기 어떤 이물질이 침입됐을 때요. 네, 여기로 이렇게 혈관이 도로가 넓어지면서 여기에 이 침입자들을 처리할 군대들이 몰려오는 거. 이 작용 자체가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온몸에 혈관이라는 도로망이 쫙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어디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거, 침입했다는 거야?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야 여기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물질들을 이 손상 부위 침입자가 침입한 이 세포들에서 분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바로 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성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분들 중에 하나가 이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방출이 되면서 이제 얘네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 백혈구들한테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오면 돼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카타르, 장애성 삼출물이 어떤 부위에 이렇게 많이 고이게 되는 거, 많이 나오게 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런 염증과 연결되는 반응이라는 거. 네, 그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점액이 분비되는 거. 장액은 저렇게 분비가 되는 거고 점액이 분비가 되는 거. 이거는 사실 앞에 그림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그 점막, 기도 빨대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텅 비어서 공기가 드나드는 그 통로요. 그 통로의 안쪽 벽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머리털 달린 애. 얘가 원주 선모 상피세포겠죠. 그래서 이 선모가 빗자루질을 해주는 거고, 여기 점액을 분비해내는 거는요, 사실 이 고블레셀이라는 거예요. 네. 이 고블레세포에서 점액을 분비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점막층을 이루고 있죠. 네. 이 점막층으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걔네를 반죽을 해서 바깥으로 쓸어내기 쉽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요 세포에서 점액을 계속해서 분비를 해내면서 우리 몸에 기본적인 면역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요. 이상한 놈들이 계속해서 몰려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점액질을 더 많이 분비를 해내면서 카타르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타민이요. 어떤 우리 몸의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이 되고 거기로 이제 침입자들이 들어왔을 때요. 그 손상된 세포에서 손상된 세포나 그 주변 세포에서 여기야 여기 이쪽으로 와서 도와줘 하고 화학물질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히스타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마스트셀이라는 거예요. 이 마스트셀은 우리말로 비만세포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아, 참, 이거 이름 좀 다른 식으로 좀 더 잘 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세포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비만세포 하면 왠지 몸이 이렇게 뚱뚱해진 비만이랑 관련 있는 세포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얘는 면역작용을 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 이 세포 안에 히스타민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 마스트셀, 비만세포는요. 그러다가 주변의 세포들이 침입자에 의해 손상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기 무슨 일이 났네? 빨리 면역세포들한테, 백혈구들한테 여기로 오라고 연락을 취해야겠네? 그리고 이 세포가 문을 딱 열고 이 히스타민을 주변으로 방출을 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가 혈관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하면서 면역세포들을 소집하는 거죠.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서 도와줘.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해야 돼. 침입자들을 처리해야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 히스타민이 이제 하는 작용들이 이 그림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제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의 면역계와 아로마 세라피, 염증과 아로마 세라피에 보면은 아주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그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보면은 이렇게 혈관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이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더 많이 더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촉진해주는 작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장액 성분, 점액 성분의 이런 액체 성분들이 점막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거를 더 뭐라고 했을까요? 점액 분비를 부추기는 애가 바로 이 히스타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콧물이 줄줄줄 흘러서 너무 불편할 때 무슨 약 먹어요? 항히스타민제 먹잖아요. 이 히스타민이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약을 먹는 거예요. 점액 좀 그만 분비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타르성 염증이라는 거요. 카타랄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게 왜 염증 반응에서 이렇게 점액마다 이런 분비물을 콸콸콸콸 쏟아내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안티카타랄이라는 항카타르 작용이라는 게 어떤 작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이런 혈관에서 이 혈관의 액체 성분들이 조직으로 빠져나오는 걸 억제해주는 작용, 그리고 점막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작용, 균형 잡힌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작용이 안티카타랄, 항카타르 작용인 거고,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억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카타르 작용은 항염 작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한 논문들을 보면요, 이 항염작용,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 하는 항염작용, 안티 인플라메이션 작용이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바로 파이버 리폭시게나제, 파이버 리폭시게나제라는 이 화학 성분의 작용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이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그거를 알아야겠죠. 이 5-리폭시게나제는요, 세포막이 손상이 되면은요, 세포막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그 생명체, 사람의 세포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세포막이요. 바로 그 인지질 이중층 성분 중에 하나가 아라키돈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앞에서 그림에 봤던 것처럼요, 뭐 피부가 어디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은 겉에서 상처를 입지 않고 안에 있는 점막이 무슨 이유로 손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세포막이 찢겨졌을 때 이제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성분 중에 아라키돈산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찢겨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라키돈산이 류코트리엔을 생성해서, 이 류코트리엔은 대표적인 그 면역 화학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화학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라키돈산이 그냥 저절로 바로 류코트리엔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5-리포시게나제가 작용을 해가지고 아라키돈산에서 류코트리엔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리포시게나제가 작용을 하지 못하게 여기를 딱 막잖아요. 그러면은 세포막이 손상돼서 아라키돈산이 밖으로 누출이 됐어도요, 이게 류코트리엔을 만드는 데까지 가지 못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류코트리엔을 만드는데 5-리포시게나제가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물질인 거죠. 네, 바로 이거를 차단하는 거. 아라키돈산이 류코트리엔으로 만들어져서 염증 반응을 시작하게 하는 이 과정을 차단하는 게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 하는 역할이다. 특히 아틀라스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네.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기전들이 물론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 하는 그 항염 작용의 기전은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염증을 아예 초기 단계부터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이 점액이 막 분비되거나 그 점액이 막 분비되면서 그걸로 자극을 받아서 기침이 나오거나 콧물이 흐르거나 이런 증상들, 그리고 그런 점액질이 달라붙어가지고 또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모든 작용들을 아예 초기 단계에서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이 5-리포시게나제 작용을 차단함으로써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이었구나 라는 거.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의 중요한 호흡기에 얘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지 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호흡기계의 아틀라스 시다우드가 하는 작용들, 그 효과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 좋은 거를 호흡기계에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에센셜 오일은 어때요? 한 가지 에센셜 오일만 가지고 우리 몸에 적용했을 때보다요, 이 효과를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다른 에센셜 오일들과 섞어서 사용했을 때 더 말 그대로 시너지 작용을 낼 수 있죠. 거기에다 더해서 이 에센셜 오일들이 가질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들을 완화시켜주는 작용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 콘칭 작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아로마 세라피는 블렌딩을 해서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해주는 에센셜 오일들끼리 블렌딩을 해서 써줬을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아틀라스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어떤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을 하면은 이런 호흡기계의 작용들이요. 거담 작용과 한카트르 작용, 항염 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래가 많은 기관지염에, 가래가 끓는 그런 기관지염에는요, 아틀라스 시다우드에다가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스윗펜넬, 진저, 스윗마조람, 그리고 머틀이나 니아올리를 같이 블렌딩을 해서 써주면은 이 효과의 시너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네, 이 블렌딩 레시피는요, 살바토레의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만성화되어서 점액이 계속해서 많이 분비가 되는 상태일 때요. 이때는요, 아틀라스 시다우드에다가 주니퍼 베리를 블렌딩 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레시피냐면 아로마티카, 홀메스의 아로마티카 책에서 가지고 온 레시피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만성화돼서 점액이 분비가 될 때 그 점액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으면서 이 염증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때, 네, 이럴 때는 주니퍼베리하고, 주니퍼베리가 디톡시피케이션, 제독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니퍼베리하고 함께 블렌딩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림프 부종? 생뚱맞게 웬 림프 부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호흡기계의 아트라스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은요, 결국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이미 생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통해서 거담 작용도 하고 한카트르 작용도 하게 되는 거죠. 호흡기를 편안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면역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요, 이런 면역계가 균형을 잡고 건강하게 작동하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림프계거든요. 근데 이 림프계가 뭔가 체액이 많이 쌓여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면역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염증 작용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림프 부종이 해소가 되는 거. 이 림프 부종 문제를 해결하는 거, 림프 부종을 예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호흡기계 건강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림프 부종의 그 효과적인 레시피 중에 하나, 이것도 홀메스가 제시한 레시피예요. 효과적인 레시피 중에 이 아트라스 시더우드가 들어간 레시피가 있어서 기왕이면 이것도 같이 여기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한번 껴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이 있을 때는요, 아트라스 시더우드에 림프 순환의 대명사죠. 그레이프로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을 하면은 좋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흡기계의 작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계에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때 한번 이 아트라스 시더우드에다가 제가 소개해드린 정리해드린 이런 에센셜 오일들 브랜딩을 통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피부에 작용하는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다우드 에센셜 오일의 작용 프로퍼티를 보면은 안티세보레이크랑 아스트링젠트라는 작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피부에 작용하는 건데요. 안티세보레이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보레이크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피지 분비가 활발한 곳에 생기는 피부의 질환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바로 그거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티세보레이크는요. 그 다음에 아스트링젠트는 수렴작용이요. 네, 수렴작용이 아스트링젠트인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아틀라스 시더우드를 사용하는 그 아로마 세라피 브랜딩은요, 이 안티세보레이크 혹은 활발한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작용으로 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에서 이 안티세보레이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면요, 보통 여기 옆에 제 머리 두피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의 사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인설이라고 하죠. 이런 껍데기 같은 게 벗겨지면서 여기 뻘겋게 울긋불긋하게 피지가 분비되는 그 구멍들을 중심으로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지루성 피부염이고, 이거는 이게 참 애매한 게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지 그거를 몰라서, 원인을 모르면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이거를 완치시키는데 좀 더 빨리 완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때그때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밖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만성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어떤 증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생기는 부위가 주로 피지샘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두피나 피부 접히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 이런 비지루성 피부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요, 지루성 피부염에 연고 바르잖아요. 혹시 그 연고가 어떤 성분인지 아시나요? 제가 여기 써놓고 물어보죠. 네, 바로 이 부신피지 호르몬제예요. 부신피지 호르몬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제라고 하는 거 있죠. 스테로이드 연고. 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따갑고 가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서 이 힘든 거를 좀 줄여주려고 우리가 약을 바르는데, 그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거든요. 그리고 약을 바르면서 계속 치료하는데, 여기에 또 세균이 침입을 해서 염증까지 일으켰어요. 그럴 때는 그 세균에 맞는 항생제 처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아니라 그때그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를 왜 여기에 바르는 걸까요? 우리 피부에 뭐가 나거나 가렵거나 아니면 몸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주로 스테로이드제를 쓰거든요. 네, 몸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제를 써요. 그럼 스테로이드제를 쓰면 그 염증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제는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주는 약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원인이 남아있든 없어졌든 상관없이 지금 불편한 이 증상을 유발하는 염증 작용만 완화시켜주는 약물인 거예요. 약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성 피부염도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불편한 증상들을 유발을 하니까 거기에 이 스테로이드 연고,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발라주고 이걸 먹고 해가지고 염증을 일단은 가라앉혀서 내가 이 불편한 증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불편한 증상을 없애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지루성 피부염은요, 이 염증 반응,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그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것이 이 지루성 피부염의 핵심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게 답인 거예요.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걸 막는 거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걸 막는다는 말은요, 염증이 안 생기게 한다는 말이랑은 다른 거예요. 염증이 안 생기게 한다. 이 말은요, 우리 몸의 면역계통이 일을 안 하게 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면역계통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우리 조그만 세균이 침입해도 바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면역계통이 일을 안 하면요. 그런데 그 면역계통이 일을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너무 과하게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불편하게 만드니,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계통이 너무나 이렇게 업되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고 딱 제 역할만 균형 잡히게 할 수 있게 도와줄 때 이런 지루성 피부염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는 거는 면역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약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편한 증상을, 염증을 막아서 순간적으로 이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헷갈리실까요?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거랑 면역 균형을 회복한다는 게 다른 의미라는 걸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은요, 일단, 이 지루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이유가요, 지루성 피부염이 여기 보면 주로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무언가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게 바로 이 피지인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피지의 분비가 과도해지면 과도해질수록 이 지루성 피부염 증상은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피지 분비가 균형을 되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은요, 바로 여기에요. 이 피지 분비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 작용을 함으로써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 지루성 피부염을 예방하는 거,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조금 더 유출을 해본다면은 앞에 호흡기계를 배우면서 그 염증 작용을 완화시켜주는 실질적인 작용을 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네. 어떤 이런 세포 조직, 지금 이 피부의 조직이 손상되는 것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피부층을 이루는 세포의 조직이 손상이 되어서 염증 반응이 촉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작용이 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 반응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일정 정도 한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고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는 이 두 가지의 작용을 통해서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은 이런 지루성 피부염 같은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어떤 증상의 형태로 발현이 되는 정도까지 아니더라도요. 우리 다양한 피부 타입 중에 지성 피부 있죠. 그래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요, 피부 트러블 되게 잘 생기잖아요. 여드름도 많이 나고, 뾰루지도 많이 나고, 두피에도 막 이렇게 뾰루지 같은 거 많이 나고 그러죠. 그리고 아침에 분명히 머리 감았는데, 오후에 낮인데 벌써부터 막 머리에 떡지고 그런 것도 피지 분비가 되게 많은 지성 피부인 사람들은 흔히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지성 피부, 지성 피부가 가지는 불편함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피부 관리에 사용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성 피부 타입의 피부 건강을 피부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요긴한 에센셜 오일인 거죠. 그래서 이 지루성 피부염을 완화할 수 있는 블렌딩이요. 특히 이 두피의 과도한 피지 분비를 완화해 줌으로써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는 블렌딩으로 살바토레의 책에 제시하고 있는 그 블렌딩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틀라스 시더우드에다가 베일 라우렐이랑 파출리나 로즈마리를 블렌딩을 해주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고 베일 라우렐 에센셜 오일을 사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베일 라우렐 에센셜 오일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직구로도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베일 라우렐 에센셜 오일 쓰는 거 포기하고, 저는 그냥 아틀라스 시더우드에다가 파출리 혹은 로즈마리를 쓰라 그랬는데, 그냥, 저는 파출리랑 로즈마리 이렇게 3개를 섞어가지고, 두피 마사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머리 감으면 저녁에 떡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머리에 금방 떡이 지시는 분들, 기름으로 반질반질해서 막 거의 뾰루지 나시는 분들, 이 블렌딩 추천드려요. 베일라울이 있으면 좀 더 효과가 좋을까? 그게 참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이건 없는 건 어쩌겠어요. 근데 이게 없어도 아틀라스 시더우드와 파슐리, 로즈마리만 블렌딩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저의 경험으로는요. 그래서 피부에 대한 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의 작용은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뉴기계입니다.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 비뉴기계에 하는 작용이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거에서요. 호흡기계하고 피부에 주로 작용하는 건 아틀라스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고요. 비뉴기계에 작용하는 거는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뇨기계의 작용은요,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작용은 토닉이에요. 비뇨기계 중에서도요,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 이게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의 대표적인 작용입니다. 우리 앞에 이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이라기보다는 시더우드에서 추출하는 이 추출물을 이제 치료에 이용했던 그 역사에서요. 그 의학의 고대 의학의 아주 중요한 인물, 그리고 양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이 시더우드 라는 식물의 추출물이 정화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그 물의 정화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어떤 효과가 있더라라고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부분이 버지니아 시더우드의 이 비뇨기계에 작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콩팥을 강화시켜주는 게 이 비뇨기계래요. 콩팥을 강화시켜주는 게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의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콩팥을 강화시켜준다는 건 우리 몸에서 어떠한 부분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콩팥의 기능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콩팥의 기능, 이 슬라이드, 이 화면은요,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비뇨기계와 아로마 세라피 그 부분에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이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 콩팥에 적용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비뇨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 중에서 비뇨기계 아로마 세라피 그 클래스 들으시면요, 거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요. 콩팥의 기능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포 외액량과 혈압을 조절한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인데요. 세포 외액은요, 쉽게 말해서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양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혈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혈관에 혈액이 조금만 흘러다니면은 혈압이 낮아지는 거고요. 혈관을 돌아다니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콩팥은 그 혈액의 양을 조절을 해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혈액의 양은요, 피를 어떻게 늘렸다 줄였다 할까요? 그 피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이 피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네, 적혈구나 백혈구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혈액에 포함된 액체 성분이요. 혈장이라고 하는 그 성분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 성분을 조절을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투압 조절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또 이 세포의 혈액 안에 있는 그런 체액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요. 여기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 콩팥에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 때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전해질들이 이제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얘네들이요, 수소이온 농도 조절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게 돼요.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건요, 우리 몸에 크게 2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거고, 하나는 콩팥에서 이제 노폐물을 얼마만큼 배출할 것인가, 그거를 조절하면서 수소이온 농도가 조절이 되는데, 이 수소이온 농도가 조절이 된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산성화되느냐, 얼마나 알칼리화되느냐, 그거를 조절하는데 콩팥이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었느냐, 알칼리화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되게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콩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능이요. 콩팥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을 해내게 되잖아요.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콩팥에서 호르몬도 분비를 합니다.
콩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대표적인 게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적혈구,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잖아요. 그럼 처음에 사람도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다른 모든 생명체도 그래요. 그래서 적혈구도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형태의 아기로 태어나요. 아기 적혈구로 태어나서 이 적혈구가 이제 성인 적혈구로 성장을 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기 적혈구가 어른 적혈구가 되는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콩팥에서 분비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콩팥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적혈구도 원활하게 우리 몸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빈혈이나 이런 혈액과 관련된 적혈구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콩팥은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균형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체액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면서 우리 몸의 산성, 알칼리성의 정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적혈구가 잘 성인으로 성장해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소,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콩팥의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게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 그 중에서도 버지니아 시더우드의 주요 작용인 거예요. 네, 이 버지니아 시더우드를요, 버지니아 시더우드의 작용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몸에 하는 작용은요, 몸의 순환을 촉진해서 콩팥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기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또 제가 이런,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경락이나 기의 흐름, 한의학에서도 음과 양의 기의 흐름을 통해서 건강을 살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버지니아 시더우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몸의 기순환을 촉진해서 콩팥 기능을 강화해주는 에센셜 오일이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무기력이나 신경쇠약, 요통, 집중력 저하 같은 이런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몸의 기순환을 촉진한다는 거, 그걸 통해서 무기력을 완화시켜주고 신경쇠약을 완화시켜주고 요통이나 집중력 저하를 개선시켜준다는 거, 이거를 바로 앞에서 본 콩팥의 기능이랑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무기력이나 신경쇠약이요? 네. 이 부분은요, 정신적인 작용도 있지만 이 몸의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무기력이나 신경쇠약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나 특히 근육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요, 전해질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또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그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으려면요, 근육이 제대로 힘을 줄 수 있어야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전해질이 나트륨이거든요. 칼륨도 중요해요. 이런 전해질을 어디에서 조절을 해줘요? 균형을 맞춰줘요? 콩팥에서요. 콩팥에서 너무 많은데 하면 소변으로 배출시키고요. 우리 몸에 너무 부족해,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재흡수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우리 몸이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혈액 속에 일정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그거를 근육세포들이 갖다가 적절히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콩팥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네.
어떤 요통 같은 근육의 통증들도 바로 이런 전해질의 균형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버지니아 시더우드는 이런 콩팥의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저는 어떤 게 부족하면은 버리지 말고 이걸 재흡수해서 다시 혈과 혈액으로 보내줘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면은 그거를 좀 많이 배출을 시켜서 균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 콩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무기력이나 신경쇠약이나 요통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콩팥의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는요.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 혹은 변화에 처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준대요. 버지니아 시더우드가요. 그래서요. 제니퍼 제퍼리와 카렌 오스본이 만든 그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 있죠.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에 있는 시더우드는요. 바로 이 버지니아 시더우드거든요. 그 보타니컬 네임을 보면요. 버지니아 시더우드. 이 인사이트 카드에서 시더우드가 가지는 키워드는 용기예요. 그 용기라는 키워드, 그리고 인사이트 카드에서 이 시더우드와 연결되는 감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정이거든요.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 혹은 변화에 처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우리를 다시 우리 내면의 지혜로 연결시켜주는 그 에센셜 오일, 그런 감정적인 작용을 하는 게 시더우드,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작용에 대한 건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버지니아 시더우드는요, 우리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줘요. 그리고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이런 몸의 작용으로서 방광염과 요로 감염을 완화시켜줘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죠? 이게 아틀라스 시더우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항염작용, 안티 인플라메이션 작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죠. 그런데, 이 아틀라스 시더우드와 버지니아 시더우드가 화학 조성의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은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지니아 시더우드도 주요 작용으로서 항염작용, 안티 인플라메이션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버지니아 시더우드가 가지게 되는 작용이 바로 이 콩팥과 연결된 비뇨기계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감정적인 부분 있죠.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와 연결되는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동의보감에서 이 콩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은, 왜 콩팥이 이런 감정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왜 콩팥에 작용하는 시더우드, 콩팥을 강화시켜주는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 이런 감정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동의보감에 보면 콩팥의 기운이 부족하면 가슴, 윗배, 아랫배가 다 아프며 손끝과 발끝이 싸늘하고, 네, 앞에서 기의 순환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울적하며 무서움을 잘 탄다. 네,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 강화시켜주는 이 콩팥이 가진 감정이요. 콩팥과 연결되는 감정이 바로 이런 울적한 마음과 무서움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콩팥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 콩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양에서 바라보는 콩팥의 바디마인드는 무엇일까? 이거는 루이스 엘하이의 힐 유어 바디 책에서 제가 그 힌트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면요, 콩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이 콩팥에 왜 문제가 생겼지? 이거를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볼 때 예상 가능한 원인이, 감정적인 원인이 이런 거래요. 어떤 비판에 직면했을 때, 아니면 실망감이 느껴지거나 내가 실패했거나 혹은 실패하진 않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수치심을 느낄 때,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게 될 때 콩팥에 염증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콩팥이라는 게 이런 감정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실망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그 감정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럴 때 콩팥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고 힐리오바디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나의 삶에서 신성의 올바른 활동은 언제나 일어난다.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오직 좋은 것만이 온다. 성장하는 것은 안전하다. 우리가 뭔가 두려워지고 특히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는 뭔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보다는요. 뭔가 앞일을 알 수 없고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불확실할 때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콩팥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결국은 나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은 안전해. 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콩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좀 몰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힐리오바디 책에서는요. 그리고 이 콩팥과 연결되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있죠. 그 감정은요, 어떤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아주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보통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들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존의 어떤 위협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보통 우리가 생존의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건요. 길 가다가 호랑이나 사자를 만나면서 그런 일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애를 쓰고 좀 더 많이 일하고 좀 더 무언가를 벌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좀 더 하면 이만큼 좀 더 애를 쓰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생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애를 쓰고 무언가를 더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인사이트 카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시더우드 카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콩팥과 연결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요. 그래서 이 콩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건요. 몸의 측면에서는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해 줌으로써 우리가 몸을 힘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활기와 활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본 세팅을 맞춰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마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계속 쏟으면서 점점점 불안이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빼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버지니아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이요.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이나 일들을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분명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안전한 길이야 라고
믿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요. 그러니까 몸의 측면에서도 마음의 측면에서도 콩팥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 콩팥이 튼튼하게 제 일을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블렌딩. 이것도 살바토레가 소개한 블렌딩이에요. 이 블렌딩을 네, 함께 보려고 해요. 이 코어톡시 뭔지 이거 뭐다 하고 바로 아시겠나요? 그림 너무 잘 그렸죠? 제라늄이거든요. 네, 콩팥 강장 블렌딩은요, 버지니아 시더우드에다가 제라늄과 주니퍼 베리와 베티버 에센셜 오일을 함께 블렌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 블렌딩 할 때요, 1대1대1대1로 다 동률로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몸의 신장, 콩팥이 있는 부위, 콩팥이랑 신장이랑 같은 말이죠. 콩팥이 있는 부위에다가 마사지를 해줘요. 여러분들 콩팥, 우리 이 몸의 겉에 마사지를 할 때 어차피 피부에 마사지 해야 되잖아요. 뱃속으로 손 쑥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장기에다가 마사지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콩팥으로 이 블렌딩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이요. 콩팥이랑 가까운 부분에 마사지를 해주려면 혹시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 네, 짐작이 되시나요? 콩팥은요, 우리 몸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어디쯤이 콩팥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일까요? 콩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요, 이 갈비뼈 있죠? 갈비뼈가 끝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얹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콩팥은 좌우로 한 쌍이 있죠. 우리 몸에 콩팥 2개 있잖아요. 오른쪽 콩팥, 왼쪽 콩팥이죠. 그게 이 갈비뼈가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로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보세요. 그럼 그 선 위에 콩팥 2개가 오른쪽, 왼쪽 사이좋게 딱 얹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장기 중에서 앞쪽에 이제 폐랑 심장이랑 이런 애들이 있고 콩팥이 그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등 쪽으로 마사지를 해줄 때 좀 더 콩팥에 가까운 부위에서 우리가 이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는 거예요.